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지입니다. 지난 5월 6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코비드-19 감염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5월 초 연휴 동안 여행도 늘어나고 순차적인 개학 일정도 발표되었었는데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다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학도 다시 불안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코비드-19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증상을 보이는 소아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괴질주의보가 내려져서 더욱더 우려되는데요. 유럽뿐 아니라 미국 뉴욕주에서도 코비드-19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괴질로 110여 명의 어린이가 관련 증상을 보이고 3명은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거나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코비드-19의 주된 증상으로 알려진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대신 열과 발진, 심장 동맥의 염증 등 가와사키병의 증상이나 독성 쇼크 증후군의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와사키병은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극동아시아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원인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발생되고 계절적인 호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염과 연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아직 특정 병원균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거주하는 나라와 관계없이 아시아인 어린이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가와사키병의 병력이 있던 사람의 가족에게서 그 발생 위험도가 높은 편이어서 유전적인 소인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국내 조사에 의하면 5세 미만의 연령이 86.7%, 계절별로는 6월에서 7월과 12월에서 1월에 많은 편이고 남아에서 그 빈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증상은 주로 38.5도 이상의 고열이 반복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1주에서 2주 이상 발열이 지속됩니다. 5일 이상의 발열과 함께 특징적인 임상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을 보이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눈곱이 끼지 않는 양측 결막의 충혈, 입술이 빨개지거나 갈라지고 혀가 빨갛게 부어서 딸기처럼 보이는 딸기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발진이 생기고 BCG를 접종한 부위도 발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목에 림프절이 커져서 멍울이 만져지고 손과 발이 붓고 빨개지고요. 손과 발은 열이 회복된 이후에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2-3가지의 증상만 보이는 비전형 가와사키병이 있기도 하고 인두결막염, 성홍열, 홍역 등도 비슷한 소견을 보일 수 있어서 감별이 필요합니다. 가와사키병은 관상동맥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질환인데요. 고용량의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투여하면 대부분 열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도 사라집니다. 또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4에서 6주간 투여하면서 심장 초음파를 통해 관상동맥의 합병증 여부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병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19과 연관된 괴질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계속 늘어나서 WHO에서도 질환 발생에 대한 경계와 증상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질환이 코비드-19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가와사키병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대부분은 경증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사망하는 어린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